21화 구성을 개척한 윤관. 조선시대가 대륙 방면으로 명나라와 청나라만 상대했다면 고려시대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과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하던 복잡한 시대였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서희, 양규, 강감찬의 영웅적 활약이 눈에 띄었다면 여진과의 싸움에서는 윤관과 척춘경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윤관은 여진족과 싸우기 위하여 별무반을 편성하여 구성을 쌓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여진족의 끈질긴 간청을 받아들여 구성을 환부하였고 윤관은 탄핵을 당하여 파면되기도 하였습니다. 변방이 야만적이었던 여진의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워 태조가 된 것은 고려에서 구성을 되찾은 것이 그 기반이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윤관의 활약 이후 파평 윤씨는 번성하여 조선시대에는 가장 많은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구성 건설의 영웅 윤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윤관이 태어나기 전 아버지 윤지평과 김씨 부인에게는 범상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지평은 어느 날 용마를 타고 하늘을 나는 꿈에서 깨어나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는데 부인도 태몽을 꾸었습니다. 글쎄 눈이 부셔서 차마 바라볼 수조차 없는 혜성 하나가 하늘 높은 데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눈부신 혜성이 저 용현 쪽으로 떨어지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제 품에 안기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몸이 그만 불에 타는 듯한 충격을 받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감격이 말을 하는 부인은 전신이 아직도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거 참 기이한 일이요. 그렇잖아도 나 역시 범상찮은 일을 꿈에서 겪었소.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님께서 지난날 금강사에 다니실 때 타시고 나던 그 천리마와 비교도 되지 않은 용마를 보았소이다. 용인지 말인지 분간조차 할 겨를도 없이 나는 그걸 타고 밤새도록 천공을 훨훨 날았소이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윤지평의 증조 할아버지인 윤신달 장군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동안 손이 귀해서 적막하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용같은 아이가 태어난 뒤 그 다음 대부터는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게다. 이런 현몽이 있은 지 얼마 안가 부인에게는 태기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 부인은 마침내 옥동자를 분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린 아기가 윤지평의 집에서 태어난 날 경기도 파평산에 상서로운 기운이 서렸고 광탄이 눈부신 여울도 한결 힘차게 흘렀다고 합니다. 윤관이 태어난 1040년은 고려 10대 정종 시절이었습니다. 1095년 조카 헌종의 선의로 제15대 고려왕이 된 숙종은 윤관을 불려들었습니다. 북진정책을 염두에 두어 좌사랑 중 시어사로 10월 9일에 임명하고 나서 겨울밤도 꽤 깊어가는 어느 날 숙종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경세지제를 지니고 있으면서 어찌 헛되이 한직에서만 늙을 수 있겠소. 원컨대 장군은 천하 장래를 생각하여 짐의 노둔함을 깨우쳐 주시오. 윤관과 숙종은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여진 부족 가운데 북만주 하얼빈 인근의 완안부가 가장 강성하였습니다. 추장 영가와 조카 우야소가 여진 세력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완안부의 힘이 고려 국경지대인 함흥의 여진족에게도 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완안부의 추장 영가가 사망하고 우야소가 후계자가 된 다음 숙종 9년 정월에는 여진 추장 우야소가 군사를 이끌고 정주강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고려 숙종은 임간을 책임자로 완안부 우야소 휘하의 여진군을 평정하고자 출병하였습니다. 하지만 준말을 타고 온 여진족 기병들에게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쑥대밭이 된 정주가는 처참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시체뿐이었고 연기를 내뿜고 있는 처참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숙종 9년 3월 4일 동북면 행영 병마도통사 윤관이 이끄는 보병 수만이 진군하였으나 여진군의 기병들에게 고려군은 다시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진족과 강화조약을 맺고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패전의 근본 원인을 기병 대 보병의 싸움으로 진단한 윤관의 건의로 고려는 별무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무반의 주요 3군은 신기, 신보, 항마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기군으로 말을 가진 자는 모두 여기에 속하였고
기존의 보병은 신보군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승려들은 항마군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숙종이 명을 받은 윤관이 별무반의 훈련에 매진하던 어느 날 윤관의 진영으로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척준경이었습니다. 도원수님, 다름이 아니고 방금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뭐라고? 전하께서 승하하셨다고? 숙종 임금이 승하하면서 16대 예종이 1105년 10월 2일 즉위하였습니다.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에서 고려에서 화랑이 사상을 실행하려던 군신 양인이 있으니 예종과 윤관이다 라며 두 군신을 한국 역사의 중흥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예종은 1107년 윤관에게 여진을 치게 하며 1108년 구성을 쌓게 하였고 1년 후 구성을 여진에게 반환하였습니다. 1107년 11월 14일 서경에서 예종은 30만 대군이 집결한 자리에서 윤관 도원수에게 친히 부어를 내렸습니다. 윤관 도원수, 나는 그대가 여진 오랑캐를 섬멸하고 성업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믿소. 선왕의 뜻이자 이 나라 백성들의 한맺힌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기 바라오. 초반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있었으나 윤관의 고려군은 승전고 소리를 높이며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되었습니다. 반항하던 여진군은 격파되었고 항복하는 자, 목숨을 애걸하는 자, 도망하는 자들은 모두 여진의 무리였습니다. 고려군이 가는 곳마다 승전보가 쏟아졌고 고려 군사들이 내닫는 자리마다 곧 고려의 새 국경이 되어갔습니다. 윤관이 이끄는 고려군은 1000여리 강토를 순식간에 점령하였고 평생 꿈꾸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윤관은 북벌대첩 자축의 잔치를 베풀어 장수와 군사들을 위로하면서 즉시 녹사 유영약을 배경으로 보내 예종에게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윤관 장수들이 공을 기록한 헌공표에는 사로잡힌 자들이 5천을 넘고 목을 잘리운 자들이 5천에 가까워서 그 무더기가 여염에 흩어져 있고 도망쳐 달아나는 자들이 결에서 서로 맞부딪힐 정도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려가 축소한 구성지역은 옛 고구려 영토로 예전부터 수복하고 싶어하던 곳이나 동여진은 고구려 멸망 이후 이미 몇백 년째 살던 곳이었으므로 나름의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고려는 완안부의 강성을 경계하여 대군을 출동시켜 그 지역을 아우른 것입니다. 당시 동여진은 겨우 완안부 정도가 조직되었을 뿐 아직 소규모였는데 고려는 오래된 왕국으로 대군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한 여진은 구성 환부를 요청하며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고려에게 다시 상국으로 받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1109년 고려는 대신들을 모아 구성 반환 여부를 의논하였는데 주화파가 28명인데 반하여 주전파는 2명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고려도 여진과의 싸움에서 군마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주전론이 수그러진 것입니다. 결국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성을 환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곳이 크고 넓으며 구성이 서로 떨어져 있어 멀고 그 사이 골짜기가 거칠고 깊어 적이 복병을 배치하여 공격하며 군사를 모집하여 소란스러우며 기근과 질병이 겹쳐 백성들이 원망이 심하며 여진 역시 고통을 느끼고 있으므로 구성 영역을 여진에게 돌려주고 구성을 철거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고려는 여진 주장들에게 너희가 구성의 반환을 청하려면 마땅히 하늘에 구하여 맹세하라고 일렀고 여진은 앞으로 나쁜 생각을 갖는 일이 없이 조공할 것이요 이 맹세를 어기면 본토가 멸망할 것이요 라고 선서하며 고려군 철수를 요청하였습니다. 북지에 위치한 윤관 원수의 막사 안에는 여러 장수들이 조정에서 여진과 하친을 맺게 되었다는 비보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런 국론이 어디 있습니까 대원수님? 피 흘려 찾은 우리 강토인 북방 구성을 오랑캐들에게 돌리고 철군하라는 어명은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옵니까? 분개한 척춘경의 말이었습니다. 벌써 여진 장수들은 군사를 몰고 와 성을 내놓고 철군하기를 요망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윤관은 어명이라 신화된 몸으로 그 법을 따르는 도리밖에 없다만 이는 천추에 남을 한이 되리라. 구성을 얻은 여진은 그 세력이 강성해지면 우리 고려국으로 쳐들어올 것이 명확하거늘. 세월이 흘러 1111년 5월 8일 노장 윤관은 손을 들어 한 구석을 가리키며 함을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사이 윤관은 함을 열어 보검을 꺼냈습니다. 이 칼은 내가 평생을 내 몸이나 다름없이 아낀 것이네.
하지만 이제 필요 없게 된 것 같군. 그래서 척춘경 자네에게 주는 것일세. 장군님, 척춘경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보검을 받았습니다. 윤관이 죽자 예종은 친히 문경이란 시호를 내렸고 4명의 예종 배양공신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윤관은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부수원 명당에 안장되었는데 이 자리는 송나라의 석구령이 특별히 윤관 원소를 위하여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진에서는 1103년 고려에 신중하던 추장 우야소가 죽고 그의 아우 아골타가 추장이 되었습니다. 아골타는 1104년 10월 거란을 공격하였고 1105년 여진은 금을 건국하고 황제를 자칭하였습니다. 거란은 그해 8월 고려에 도움을 청했으나 고려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여진은 점차 강성해지고 거란은 쇠퇴하면서 1117년 이제까지 고려에 내주하던 금나라는 자신들을 형, 고려를 동생으로 형제의 의를 맺을 것을 주장하자 고려는 그대들의 발원지는 나의 땅에 있다며 고려가 부모의 땅임을 주장하면서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고려는 금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북방 장성을 3척씩 증축하자 금나라는 이를 문제 삼았지만 고려는 오래된 성을 보수하는 것뿐이다 라고 대응하였습니다. 장수들이 금황제에게 이를 보고하자 금황제는 고려가 강성함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려 땅에 침입하지는 말고 진영을 굳게 지키고 주의 깊게 살피기만 하라. 거란과 몽골과는 달리 금나라는 고려에 대한 침공을 삼갔고 다행히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7대 인종 시절 왕의 장인이자 권신 이자겸은 독단으로 금나라의 신하를 자칭하는 쪽을 선택하였지만 자주파였던 묘청 등은 서경으로 천도하여 금국을 정벌하자는 이상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묘청이 난을 진압한 김부식은 금나라를 적으로 돌리면 좋을 것이 없으니 관계 개선을 하자는 현실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몽골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성과 고려는 항상 서로 견제하며 잠시나마 평화를 누렸습니다.